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천알도입니다. 재미없는 일주일이 지나갔죠. 올스타 브레이크 있으면 저는 오히려 심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올스타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게 야구라는 승부의 세계에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히 쉬어야 되는 점도 있고 그러는데 긴장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밌게 올스타전을 봤어야 된다면 하나전을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전을 굉장히 못하고 가니까 더 재미없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는 게임을 할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입해 당했습니다. 사실 이범호 감독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비정상적으로 가는 게임이었다고 봐요. 선수들 휴식 주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내용들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게임도 리뷰를 해야 우리가 이겨나갈 거 아닙니까? 일단 7월 8일 첫 경기죠. 7월 8일 한화전 첫 경기 졌죠? 아주 말도 안 되게 크게 졌습니다. 올해 기아에서 선발 시 1회 실점 혹은 타자가 득점을 했을 때 다시 점수를 내주는 투수 2명 있죠? 거의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양현종과 윤영철. 그 중에 윤영철의 선발 경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1회 초에 박찬호와 최용우의 연속 안타 후에 오선우의 빠른 땅볼 안타로 1득점을 했어요. 1회 말 박찬호의 에러로 병살될 타구가 아웃카운트를 하나 올리지 못하고 무사 1, 2루가 되고 그 이후에 도루로 1-3루가 되고 문현빈에게 적시타 맞고 가볍게 동점, 노시안에게 적시타 맞고 2-1로 가볍게 역전, 최은성 타구에 병살타는 됐지만 들어와서 또 가볍게 3-1이 됐습니다. 이후 이제 저희도 반격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죠. 3회 초 최용우 출루, 오선우의 2루타. 근데 지금 팀 전력이 한 40%를 차지하는 최형우 선수의 불편함 교체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후반기에 나온다고 이제 경기를 다 빠지게 됐죠. 이후 경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황량한 기아에 한 줄기 빛이었던 최형우 선수가 교체되고 나가니까 아예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3연전 내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호프 최원준 여전한 땅볼로 아웃. 진짜 기대가 단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김호령 선수의 적시타로 동점삼 만들었죠. 그리고 윤영철 같은 경우는 3회에 바로 강판당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윤영철의 구위로 도저히 하나 타자들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 판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뀐 뒷투수들이 무려 3명 줄줄이 나온 3명의 뒷투수가 10점대 평균 자책점 투수들입니다. 10점대 평균 자책점 김대유, 이영범, 임기영이었습니다. 김대유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잘 막은 거는 아니죠. 김대유 원포인트라고 나왔으면 좌타자를 막아줬어야 되는데 못 막고 그 뒤에 번트 하나 아웃카운트 올리고 들어갔어요. 희생번트 때 원아웃 잡고 이영범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김대유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영범이 올라와가지고 올해 실점을 안 했을 때가 있었나요? 박빙의 상황에서 승부를 거는데 그러려고 선발 투수를 빨리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던지는 투수를 올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영범은 올라와서 3타점 쳐맞아 적시타 쳐맞고 이후 김태현에게 안타로 1실점을 더했습니다. 박빙의 상황에서 10점대 투수를 쓰는 게 맞는 선택입니까? 박빙이었잖아요. 아예 벌어진 것도 아니었고. 근데 여기서 왜 10점대 투수를 쓴 겁니까? 이거는 전반기 때 엄청 기아에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했던 제발 해줘예요. 우리는 6월 달에 굉장히 합리적인 라인업으로 많은 승리를 챙겼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버려버렸어요. 다시 해줘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점대 평균 자책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들이 올라와서 과연 얼마나 잘 막아줄까요? 그냥 기도메타 한 거예요. 이 선수들은 당연하게 점대 평균 자책점을 갖고 있는 선수들답게 당연하게 실점을 했습니다. 이거는 운영이 잘못된 거예요. 박빙의 상황에서 왜 확실한 카드들을 놔두고 이 경기를 잡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적어도 아무리 못 던진다 하더라도 최지민이라도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온다는 선수가 이영범입니까? 오자마자 3타점 적시타 쳐맞고
이후 김태현에게 안타로 1점을 더해서 3대7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기영이 올라왔으나 임기영도 올 시즌 10점대 투수죠. 계속된 적시타로 이미 5회에 3대9로 흐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임기영이 방치 수준으로 또 막고 있는데도 교체를 안 해줍니다. 물론 올릴 투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호민이라는 투수도 있었고 김태형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또 임기영 뒤에 김태형이 또 올라왔어요. 임기영이 1점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안 바꾸고 있다가 13대3까지 벌어졌어요. 아니 10점대 방어율의 투수들을 방치를 하다가 13점이 됐어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9이닝당 13점을 실점을 하는 투수라는 거예요. 평균 자책점이라는 거는. 근데 9이닝당 13점을 내주는 선수를 2이닝, 3이닝, 2이닝 동안 끌고 갔다는 거는 나 점수 내줄래요? 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온 김태형 선수가 못 던졌나요? 괜찮게 던졌어요. 물론 점수 차이가 이미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도 있는데 오히려 김태형 선수를 올렸던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뻔했습니다. 왜 마운드에서 10점대 투수들을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7회 말 잘 던지던 김태형 선수가 투아웃 잘 잡아놓고 폭투로 1실점 더해서 14대3 됐습니다. 이미 승리는 기울었죠. 근데 여기서 폭투로 1실점 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물론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승부가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한 점 한 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것도 맞는데 진 팀이건 이긴 팀이건 마음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회에 쫓아가는 점수가 나왔죠. 김석환의 안타를 시작으로 김태현의 에러 그리고 김규성의 볼넷으로 무사 만루 찬스에서 희생타로 1득점 하면서 다시 10점 차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박민의 안타로 다시 말루 찬스에서 위즈덤의 말루 홈런이 나오면서 14대8까지 추격을 했어요. 14대8 많이 추격한 거예요. 8점을 낸 거라면. 우리 방망이 사정상 8점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영우도 빠졌는데. 그런데 말루 홈런 한 방으로 8점까지 추격을 했어요. 물론 짱깨식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그 10점대 투수들을 방치를 하지 않았다면 더 박빙의 게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 실점했다고 생각하고요. 왜 10점대 투수들을 방치하면서 흐름을 처음부터 넘겨버린 겁니까? 투수 교체에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게임이었고요. 도대체 10점대 투수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가비지 이닝 매기는 것도 아니고 박빙의 상황에서 10점대 투수 2명을 연달아 쓰면서 게다가 방치까지 하면서 승부가 빠르게 갈렸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혈압이 많이 오르는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7월 9일 양현종 선발 경기였습니다. 양현종 선발은 여전히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윤영철, 양현종 이 두 선수는 올해 1회 실점 혹은 타자들이 득점 내준 다음 회 실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연달아서 이틀을 붙였다? 같은 자원에 비슷한 유형의 투수들을 구속조차 비슷한 유형의 투수들을 붙여서 낸다는 게 눈에 익으라고 낸 것 같습니다. 양현종 선수 선발은 여전히 보기 힘듭니다. 2회 무사 1, 2루에서 한준수의 적시타로 무사 만루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호령의 아웃되고 김규성의 밀어내기로 선취 득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최원준의 희생플라이로 1득점으로 결국에는 무사 만루에서 안타는 하나도 없었고 빅 이닝을 못 만들어낸 타자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 상황에서 3회말 김규성의 호수비로 위기는 넘겼고 김호령의 안타 도루와 김규성의 안타로 1득점 하면서 3대0까지는 벌렸죠. 여러분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지만 양현종 선수 선발에는 타자들이 점수 내준 다음 해에는 꼭 점수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우리가 전날에 크게 대패를 했고 내용도 그지같이 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에이스 나왔다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지금까지의 내용이 1년 내내 그렇게 안 좋았으니 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어찌됐건 더 신중하게 던져야 되는 건데 문현빈의 안타 그리고 볼넷으로 1-3말루의 위기를 자초하면서 이진영에게 적시타 맞고 적시타 맞은 공 높은 볼이었죠. 안 들어가는 높은 볼을 항상 넣으니까 이진영한테 맞는 겁니다. 밋밋한 높은 볼. 리베라토 같은 선수였으면 더 큰 타구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3대2로
추격을 허용했고 그 이후에 최재훈 선수에게 한가운데 공 던져서 홈런 쳐맞고 5대3으로 역전됐습니다. 이후에 점수 못 내고 양현종은 더 이상 5회조차 버티지 못하는 투수가 되었고요. 5회를 버텨도 안 되는 투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2군에 가서 몸을 좀 만들고 왔으면 좋겠고요. 제발 올 시즌 끝나고는 자율훈련에 지읒자도 꺼내면 안 된다는 거를 본인이 직접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5회는 성영탁 선수가 2실점으로 추가 실점을 하면서 7대3 돼서 경기가 끝났죠. 8회는 위즈덤이 솔로 홈런으로 추격을 시작하면서 7대4가 되었습니다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9회 초에 김서영 공은 아무도 못 치면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같은 타입의 두 투수들을 연속 이틀 내면서 마운드에서 버티지 못하며 2연패, 그리고 7월 10일 내일의 선발 경기, 2회의 중요한 타석에서 정말 어이없는 볼에 스윙하면서 그분은 아웃을 당했습니다. 나는 2군에서 빡세게 훈련하고 와서 달라졌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2군에서 있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를 단 한 타석만에 증명했습니다. 근데 왜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 4회 초 박찬호의 내안타, 오선우의 기술적인 안타로 무사히 1-3루를 만들면서 대량 득점 찬스였으나 일단 위즈덤의 희생플라이로 선취 득점하면서 1대0. 그래도 원아웃이었기에 해볼만 했는데 아까 그 어이없는 볼에 스윙하신 그분이 또 병사를 치면서 찬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진짜 나는 바뀌지 않았다를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회 말 2-3 만루가 돼서 위기를 자초할 뻔했으나 김태군과 위즈덤의 절묘한 플레이로 아웃을 잡아내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능적인 플레이였고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거 흐름이 우리한테 와서 오늘 한 경기 정도는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6이닝 무실점을 했고요. 그 후 7회 초 위즈덤의 엄청난 타구가 나왔으나 몬스터월을 맞고 떨어지면서 2루타가 됐고요. 이후 김호령의 적시타로 1득점으로 2대0이 되었습니다. 좀 아쉽죠. 근데 몬스터월의 취지가 그게 맞아요. 우타자가 밀어쳐서 홈런 못 치게 나오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 팀뿐만 아니라 홈 쓰고 있는 하나이글스도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1득점만 하면서 끝났는데 최원준 선수의 포구 에러와 함께 다음 타자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위기를 자초했으나 오선우 선수의 좋은 수비로 1실점만 했어요. 다행이죠.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정혜영이 올라오면서 막아냈습니다. 근데 멀티이닝이 9회 초 최원준은 견제사까지 당했습니다. 자, 9회 말 멀티이닝으로 한 정혜영이 연속안타 맞으면서 무사히 1-2루가 되었고요. 그래도 하주석의 희생번트 실패로 이기나 했는데 진짜 안타 못 치는 심우준 선수에게 굳이 아웃코스를 아웃코 하면서 만루를 만들어줍니까? 2사까지는 잘 잡았으나 리베라토에게 밀어내기를 줬고요. 이후 문현빈에게 끝내기 쳐맞고 졌습니다. 이 볼넷의 향연에는 적극적인 승부를 못하는 바깥쪽 리드에 있습니다. 멀티이닝 한 정혜영은 솔직히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멀티이닝이 많았어요. 3연전 내내 여러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3연전 내내 전반기 초반에 이 거지같은 알 수 없는 운영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없었던 그 알 수 없는 운영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 초반에요, 이 거지같은 알 수 없는 운영을 했을 때 몇이었습니까? 2였어요. 꼴찌였어요. 근데 그런 운영을 다시 하니까 당연히 지죠. 잘 굴러가는 팀을 왜 안 굴러가는 팀이었을 때처럼 다시 바꿉니까? 문제가 많습니다.